여러분들이 다 울고 그러면 나도 울잖아. 아이 참 오랜만에 참 들으니까 1절은 어떻게 티 알겠는데 2절 3절은 뭐 네, 2절 처음 알았대 스님 2절 3절. 네, 근데 2절 3절도 가사가 너무 좋네요. 네, 다들 부모님이 다들 돌아가셔가지고 또 계셔도 좀 사정 여의치 않죠. 뭐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좀 굉장히 이제 연로하셔서 마음이 더 애잔하죠. 뭐. 오늘은 이제 4월 초하루면서 어버이날입니다. 또 보살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0일 됐다고 백제도 지내겠다고 49제는 저기 다른 신흥사에서 지내셨는데 인연이 있던 절이라서 100일째 때는 황룡사에서 꼭 지내겠다라고 안 지내도 된다는 꼭 와가지고 지내겠다고 그래 해가지고 아유 그렇습니까? 라고 그래서 100일째 제를 모시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생전 예수시황 생칠경에 보면 이렇게 시왕이 10명의 왕이죠. 저승에는 염라대왕을 비롯해서 10명의 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광대왕, 두 번째는 초광대왕, 세 번째는 송제대왕 등등 해서 7번째 평등대왕, 또 8, 9, 10번째 이제 이렇게 10명의 대왕이 쭉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일제 때부터 7번까지는 7일마다 7일마다 해서 49일 이렇게 하고 100일째는 8번째 대왕이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1년째 첫 번째 기일에는 9번째 대왕이 하고 3년째는 10번째 대왕이 나와서 심판한다 라고 예수시황 생칠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신심 깊고 이렇게 그런 분들은 이제 49제도 지내고 또 100제도 지내고 또 나중에 3년 지나면 3년 천도제도 지내고 그렇게도 하고 막 그랬죠. 우리 사람이 살면서 제일 좋은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어도 행복하고 또 돌아가시고 나서도 행복하고 우리 성악 영가가 어느 곳에 태어나서 좋은 곳에 태어나서 행복하길 다 바라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곳에서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아직 안 돌아가셨으면 지금 계신 곳에서 행복하길 진짜 바라야 되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진짜 행복한 것일까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치안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남미의 뭐 콜롬비아나 뭐 이런 남미의 뭐 파나마 뭐 이런 데 가면 10만 명당 한 거의 뭐 100명씩 뭐 30명 50명씩 뭐 총기 난사라고 해야 되나? 총기로 하여간 이렇게 총 맞아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1년에 몇만 명이 총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런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총이나 칼이나 이런 거 맞아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건 치안은 참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런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죽는 총칼로 죽는 사람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치안은 괜찮은데 스스로 내 목숨을 끊고 안 끊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자유죠, 자유. 내 마음이죠. 뭐 누구 마음이겠습니까? 자유입니다. 그런데 행복해서 죽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행복해서 내가 죽을 거야 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힘들어서.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나이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26명이에요. 26명. OECD 평균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OECD 평균 10명이니까 2배가 훌쩍 넘죠. 그리고 이 26명 중에 반수 이상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노인, 어르신 자살률이 10만 명당 10명 이상이 어르신이란 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10대, 20대도 뭐 괴로워하고 자살하고 그러지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그래요. 오늘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부모님한테 효도를 다 하고 있나? 하는 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야말로 이제 전 세계에서 효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여러분 세대일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비해서 제일 효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들, 딸들은 모르겠어요. 아들, 딸들은 효도하고 있나요? 아들, 딸들은 효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효도를 많이 하고 그래요. 특이하게 특이한 게 아니고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 있다 보니까요. 어르신들을 잘 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는 도대체 뭘까? 그건 내 잘못인가? 사회 잘못인가?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원인을 분석해야 되잖아. 왜 그럴까? 분석을 할 때 나의 문제,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부자가 안 되지? 내 능력의 부재도 있잖아. 나의 문제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 열심히 하는데도 부자가 왜 안 되지? 행복하지 않지? 그것은 나한테 문제도 있고 사회적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은 내가 어르신들을 잘못 모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모든 걸 내 탓이요 하기 전에 사회적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 불교로 말하면 기세간, 중생세간. 기세간이라는 것은 그 기틀이 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기세간. 중생은 중생의 세간을, 중생 하나하나 세상을 말하는 거죠. 기세간은 이미 짜져 있는 어떤 사회 구조 이런 것을 기세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뭐 이제 직장에서는 일하겠지만 직장에서는 당연히 일하죠. 일하는 시간 이외에 집에 가잖아. 여러분들은 집에서 뭐 하시나요?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 가면 쉬어야죠, 그죠? 휴식을 취한다. 호살님들은 일한다. 집에서 일한다. 네, 집에서 밥 해야 된다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집에서 하고 싶은 거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고 싶은 거. 집에서 하고 싶은 건 쉬는 거라고요. 쉬는 거. 근데 과연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또 그런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집이라는 곳이 휴식하는 곳인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집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 휴식이 1위래. 한 70%가 다 휴식이래. 근데 다른 나라에 특히 선진국에서는 집에서는 가족과 함께 있는 거 있고 싶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집이라는 게 휴식만 하냐? 그런 게 아니다. 집에서는 꿈과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다. 집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직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집에서는 온전한 내 시간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사람마다 취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취미가 휴식이에요?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독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 감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구를 만지작 기계를 뜯어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목수처럼 이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집에서는 자기 개발, 자기를 개발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휴식을 제일 중요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다른 OECD의 다른 나라들은 아빠들은 집에 와서 아이하고 같이 노는 게 너무 좋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빠들은 집에 와서 애 보기 싫어. 네가 좀 봐, 네가 좀 봐. 그냥 집에 와서 그저 소파에 덜러덩 누워가지고 밥 언제 갖고 오나, 물 언제 주나, 뭐 이렇게만 하고 있어. 이렇게만. 그냥 그게 참 신기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일할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닐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장에서 진을 다 뺐는지 집에 오면 휴식만 하려고 그래.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직장에서 진을 안 뺐나? 어쨌든 집에 와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기 활력, 자기 충전, 자가 충전을 누워 자는 이런 것만 충전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이런 것만 충전이 아니고, 아를 보고 또 부부 생활을 하고 집에서 뭐 나무를 만지든 새를 만지든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어떤 자기 개발로 스트레스를 풀고 활력을 충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휴일날에 집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리모컨을 만지면서 뒹굴뒹굴 하는 것도 쉬는 걸 수도 있지만, 밖에 나와서 저 문수산을 타고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탁 타고 목욕탕 가는 것도 어느 게 더 쉬는 효능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쉬는 것 같아요? 등산하고. 그래, 등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뒹굴뒹굴 하는 걸 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자기 개발도 뭔가에 열중해서 그것을 음악이든 미술이든 아니면 공구를 만지든 목수를 하든 뭐든 그런 걸 하는 것들도 자기 개발로서 이것도 스트레스를 푸는 거고, 특히 가족과 함께 같이 뭐 고기를 구워 먹든 같이 농장에 가서 식물을 키우든 같이 이렇게 산을 가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지, 그래야지 이게 가족하고 같이 시골에 사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서 혼자 계시고 늘 아프고 그러시는데 우리 애 본다고, 손주 본다고, 아니면 애 본다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찾아가기 어려워. 아니면 다른 거 한다고 바빠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번 주는 쉬고 싶어.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부모님 보러 가긴 하는데 그래도 내 차례만 오면 왜 그렇게 가기 싫어. 뭐 이런 게, 그게 이제 다 보면 이 집에서 생활하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휴식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가족이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지? 왜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일 이외에는 일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잖아요. 직장 다니는 게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여기서 진을 다 빼고 집에 오면 그냥 오로지 휴식만 한다. 쉰다라는 것이 그냥 뒹굴뒹굴 하는 걸로만 쉬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될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90년만 해도 10만 명당 10명 정도에서 OECD 평균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면 90년도에서 이만큼 2020년도, 2023년, 작년에 26명이니까 이렇게 30년 동안 하루가 다르게 자살하는 사람들, 사실 90년도에는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90년도에. 80년대, 70년대 자살률이 세상에 뭐 세계 1위예요 이런 말 어르신들은 안 들어봤죠?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90년대 후반부터 그런 거예요. 9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자살률 뭐 이런 것들이 대두된 거예요. 이게 가만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가족 중심의 사회였죠. 대가족 중심의 할아버지, 또 자식, 손주까지 다 모여서 대가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집에 우리 엄청 많이 모여서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더 많이 모여 살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모여 살았을 거예요. 그때는 힘들어도 그냥 살았어.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어. 재미도 있고. 그때는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동시에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고 경제 성장을 했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경제 성장을 제일 빨리, 그러니까 1970년도에 우리의 1인당 GDP가 $1,000가 되지 않았어요. 약 $70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때 북한은 $1,0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에는 저 독일에 가면 이제 그 북한 대사관 가가지고 밥 먹고 북한 대사관에 가가지고 얻어먹고 하는 것이 더 낫다니까. 우리는 너무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북한이 더 잘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없다가 90년도가 되면서 $4,000가 넘었고 2000년도가 되면서 $10,000가 됐어요. 그리고 2010년도가 되면서 $20,000가 됐죠. 2017년이 되면서 $30,000가 됐어요. 정말 $1,000도 안 되던 고기에서 $30,000, 그러니까 30배. 70년도부터 50년 동안 30배의 경제 성장을 이룬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다 할 만큼 급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은 재적인 성장이잖아요. 재물에 대한 성장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성장한 게 아니고 물질적 성장이에요. 물질은 이게 돈이라는 게 물질은 곧 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돈 많이 벌고 싶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이 앞에 사탕을 들고 막 뛰어가는 거랑 같아. 이 앞에 사탕을 매달고 사탕 먹고 싶어가지고 왜 또 계속 뛰어가서 먹어야지 하는데 안 먹어져. 잘 안 먹어져. 돈이라는 게 그래요. 돈이라는 게 계속 가서 먹으려면 도망가고 먹으려면 도망가고 평생 그래 살았어요. 평생. 그렇지만 그렇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성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허해지는 거예요. 허해져. 진이 다 빠져. 진이. 여러분들 돈. 이렇게 부동산 매매 주식 주식 계속 보고 있어봐요. 기가 슉 빠져요. 그거 보고 있고 나면 저녁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재물이라는 것은 이 재물이라는 것은 제극인이라고 해서 정신을 극해버려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돈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러고 있으면 참 마음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피폐해져. 그래서 정신이 사나워져. 그래가지고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성장을 엄청나게 해온 만큼 정신적 빈곤이 오히려 커졌다. 우리 이제 정치도 보면 민주화가 빨리 민주화 엄청 많이 진행이 됐네? 했는데 그 다음에 독재 정권이 들어서 민주화 폭망하고 다시 또 이제 민주화 돼서 열심히 또 이만큼 높였는데 그 다음에 또 폭망. 그래서 지금 독재 정권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게 민주화가 슉 진행이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반발심을 가져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하지 해가지고 이제 쑥 또 떨어지고 민주화 지수가. 그런 것처럼 재물을 막 열심히 해서 경제 성장을 쫙 이루면
그만큼 반작용으로 정신세계가 막 피폐해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긴 했어도 마음이 이게 제대로 평온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다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이상하게도 이제 다음 생 노후에 우리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뭘 하는 게 노후 준비는 뭘 해야 되는 거지? 했을 때 모두 다 돈 5억 정도 있어야지 노후 준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돈도 풍부하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빠르게 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쉬는 것, 압박감을, 모두 다 무게감을, 큰 짐을 지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다 기가 다 빠졌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조금만 일해도 쉬고 싶다. 쉬고 싶어. 애들도 힘들대. 여러분, 애들도 다 공부시켜서 그런지 애들도 쉬고 싶대. 어른도 쉬고 싶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쉬고 싶다.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이들 뭐 공부시키려면 공부를 시키는 게 너무 잘 안 돼. 그만큼 아이들까지도 그 무게를 크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회에서 이 원리를 분석을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해가 가죠? 왜 그런지? 왜 우리가 출산율이 이렇게 안 좋을까? 출산율이 왜 안 좋을까? 이게 힘든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고 싶어. 우리 젊은이들이 20대, 30대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결혼하면 둘이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 상대를 배려해주고 상대 신경 써야 되잖아요. 신경 많이 쓰는 이게 힘들어. 그만큼 나 혼자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신경 쓰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신경 써주는 것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힘든 건가요?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가 사랑을 하고 힘든 건가요? 근데 그걸 힘들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만큼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고 그러느라고 이게 사랑이라는 게 본래 희생하면서 너무 행복해.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해주니까 너무 행복해. 돈을 벌어다 주니까 너무 행복해. 너를 위해서 옷을 100만 원짜리 사주니까 너무 행복해. 신발을 100만 원짜리 사주니까 너무 행복해. 아니면 너를 맛있게 해주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니까 너만 볼 수만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순수한 마인드가 사랑이잖아요. 꼭 남녀를 떠나서 자식을 볼 때도 여러분들은 그랬잖아요. 자식에게 그만큼 사랑을 많이 줬어요. 사랑을 줄 때는 그게 행복이었다고.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그때가 진짜 행복했어. 가만 보면 힘들기도 했지만 힘든 것과 우리가 힘든 거 하고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힘들긴 해. 그러지만 힘든 것을 극복하고 그래도 사랑을 했으니까 더 좋은 거야. 힘든 것은 그래 힘들긴 했지. 누군가를 위해서 돈 벌어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사랑이란 건 희생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내 몸 바치는 거잖아. 그렇지만 힘들지만 그게 행복해. 그런 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힘든 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힘들지만 좋아.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게 내가 안 키워봤지만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들어. 그렇지만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OECD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키우는 게 좋아. 그래서 감수하면서 힘들지만 힘든 것보다는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등산하면 힘들어요. 봉정암 힘들어요. 이번 달 말에도 봉정암에 가야 되는데 힘들어요. 저도 이 몸무게 가지고 가려면 힘들어요. 그지만 좋아요. 힘들지만 좋아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가는 거죠. 힘든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연애도 출산도 결혼도 출산도 힘들지만 해야지라는 이런 걸 그런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목표를 가지고 가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요즘 젊은이들은 힘든 건 안 하겠다. 심지어 결혼도 안 하겠다. 연애도 안 하겠다. 연애도 힘드니까. 절에도 다니라니까 절에도 힘들어서 안 다니겠다. 절에도. 사십구제 하라니까 사십구제도 힘들어서 안 한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7번 다 지내려고 잘 안 해요. 돈이 없어서 잘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마다 나온다는 게 힘들다는 거야. 일주일마다 계속 나와서 한다는 게 힘들어. 그러면서 이런 때 기도를 하고 이런 때 이제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어느 때 또 하겠습니까? 그럼 일주일마다 나와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하면 이해가 가. 돈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근데 그 매주 나오는 게 우리 가족 중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어버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어머님의 은혜를 같이 합창을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했으면 싶네. 울어도 어머님의 은혜를 한 번 더 하고 오늘 이제 보살님의 아버님이 백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 영단은 본래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영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영단이에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저 영단에 3배 잔을 치시고